안녕하세요. 보이는 손입니다. 오늘은 여행주에서 옥석을 가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여행주에서 옥과석이 뭐냐? 왜 가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최근에 여행주라고 해서 코로나 회복된다고 모든 주식이 다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회복됐을 때 이게 진짜 수혜로 반영이 되는 종목과 피해가 너무 커서 회복이 되지 않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산업이 뭔지, 회복이 되더라도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산업은 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주에 비해서 옥은 뭐냐? 저는 호텔신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호텔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이 호텔이 완전히 엑시트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보시면 더랜드는 호텔을 헐고 고급 공동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태원 크라운 호텔이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호텔을 매각해서 뭐 신규 사업자가 그대로 호텔을 하는 게 아니라 호텔이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되면서 완전히 엑시트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고급 오피스텔로 바뀐 호텔, 특급 호텔 잔혹사 계속되나. 그에 반면에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코로나 주사 맞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호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Q가 있고 P가 있고 공급의 디맨드 수요를 해보면 호텔이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수요가 늘게 되면서 전체 공급은 감소되면서 가격은 오르는 호텔업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혼자 공급을 지킨 회사들을 Q는 그대로 지켰죠. P는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호텔신라가 호텔만 하는 데 아니죠. 보시면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신세계 강남점 종료 앞두고 있다. SM면세점 개업이고 방뺐다. 이런 식으로 면세점 또한 공급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재무가 상대적으로 튼튼했던 호텔신라는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고 수요가 회복됐을 때 그게 다 이익으로 돌아오겠죠. 다른 사람의 Q가 감소되는 부분도 호텔신라의 이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에서 회복됐을 때 호텔신라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텔 신라의 약간 영업의 특성, 산업 구조의 특성이 있는데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거예요. 고정비가 높아서 가변 비용은 또 적어요. 그렇게 되면은 큐가 늘어나도 비용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다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큰 수혜주는 호텔 신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격 또한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코로나 전 2020년쯤 보시면 2020년 2월쯤부터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수준의 가격밖에 안 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예전과 같은 수준이라면 훨씬 싼 가격입니다. 돈이 같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서 호텔 신라가 5기라면 그러면 그 돌은 뭐냐? 저는 SM 면세점 했던 하나투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투어 재무 상태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금 및 유동성 자산이 819억 남아 있고요. 유동자산이 1763억, 유동부채가 1828억,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1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현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텔 신라가 타개하는 방법은 대출을 늘리거나 대출을 늘려서 빚을 장기화시키면 되겠죠? 근데 지금 현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해요. 작년에 순이익이 2180억 손해였는데 지금 남은 자본이 1253억. 분기로 봤을 때 더 최근 자료를 보면 지금 자본 총계가 974억. 앞으로도 예상되는 추가 적자를 봤을 때 그리고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겁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숫자가 진짜로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 정도 왔죠? 남은 6개월도 당장 영업이 시작은 되겠지만 이게 수익으로 돌아오기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1600%, 자본 총계가 300억 남게 됩니다. 그에 비해 시총은 얼마라고요? 시총은 1조 2,500억. 지금 자산이 2021년 기준 300억 예상되는데 부채 비율은 1600%인데 시총은 1조 2,500억. 게다가 여행업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수요가 늘게 되면은 직원도 비슷하게 늘려줘야 되는 산업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수요가 늘게 되면은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패키지 산업도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비행기 티켓 따로 끊고 호텔 따로 끊고 그리고 여행 일정 따로 잡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신만의 여행을 가려고 하지 패키지 여행은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즐기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수요가 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대되지는 않고요. 지금 부채 비율과 올해 말에 부채 비율을 예상했을 때 유상증자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게 하나투어가 호텔을 팔아서 자본을 다시 구조조정을 했다. 그런데 최근에 판 호텔 또한 다 비수도사서 빚 갚으면 별로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본사도 판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팔고 빚 까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상증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올해 팔지 못하면은 12월에는 부채 비율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부채 비율 관련해서 기한해인이익의 상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전에는 유상증자가 하지 않을까 한번 예측은 한번 해보는데 꼭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근데 주가는 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 코로나 최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3배, 4배 가까이 올랐고 2019년, 2020년 코로나 전 가격보다 거의 따블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주의 석도를 하나투어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할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투어를 하나투어를 숏하고 호텔 신라를 롱을 하게 되면 여행업이 같이 좋아질 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을 찾으려 할 거고 호텔 신라도 못 오르는 거에 비해서 크게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 그리고 지금 여행업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업을 크게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하나투어와 호텔신라를 같이 섞어서 하나투어를 쇼치고 호텔신라를 롱을 잡으면 여행업 투자할 때 금액을 크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투어가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포지션에 대한 이익이 크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마를 롱치고 얼마를 쇼쳐야 돼?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베타 맞춰서 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투어의 베타는 0.6. 이게 예전 거 베타까지 다 합쳐서 0.6은 좀 되게 낮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하나투어의 베타는 0.6. 호텔신라의 베타는 0.61. 그러면 뭐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러면 같은 금액을 이게 호텔신라 롱금액이랑 곱하기 아까 0.61과 하나투어 숏 금액을 곱하기 0.67만큼 같게 해주면 시장 위험을 일부 해치가 가능합니다. 해치가 가능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호텔신라의 알파와 하나투어의 알파만 쏙쏙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좋아지는 거는 빼먹고 하나투어가 나빠지는 부분만 빼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행업이 같이 크거나 같이 내려가는 부분은 서로 해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먹을 수 없지만, 호텔신라가 좋아지는 점, 하나투어가 나빠지는 점만 쏙쏙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좋아 보이고요. 유상증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포지션은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를 시장이 반영하는 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고 현물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은 87,800원, 근데 현물은 900원. 괴리율이 한 2-3% 정도? 3% 넘죠? 예. 공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이 3%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투어가 코스피 종목이라서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3% 이상 괴리율이 나고 있다는 건 하나투어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목석 가리기 저의 투자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한 금액에 하나투어를 숏, 호텔신라를 롱. 아마 올해 내에는 두 종목에 대한 알파가 시장에서 반영을 해줄 겁니다. 이걸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장갑을 파란색, 빨간색 끼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는 롱,
하나는 숏. 그래서 파랑과 빨강 장갑을 한번 껴봤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빠이.